개인과 개인이 연결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예전부터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던 게 제가 나는 이렇게 알려져야지 이거를 의도하고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근데 좀 특출나게 큰 게 표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좋아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음악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공연이랑 페스티벌 매니아여서 그냥 페스티벌 하면은 거의 다 가고 해외 페스티벌들도 좋아하는 팀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저희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래스톤베리라는 영국의 페스티벌도 다녀오고 이게 제가 간 두 해의 라인업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라인업이 전체 라인업도 아닙니다. 사실 무대가 100개가 넘어서 거의 도시만한 축제가 열리는 곳인데 글래스톤베리도 다녀왔었고 이렇게 커요. 축구장 500개를 합쳐놓은 규모고 120만 평이고 그냥 매년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모이는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회사에서 공연 제일 좋아하는 애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PR 회사를 다닐 때 안산 벨리록 페스티벌의 SNS를 운영할 사람을 찾는데 이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회사에서 저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저의 첫 번째 덕업일치의 경험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일이 이제 트위터랑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거였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알리는 게 일이 되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음악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쌓이는 경험들을 꾸준히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회사 안에서 우리 회사에서 음악 제일 좋아하는 애로 알려져 있는 거에 그쳤다면 기록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글래스톤베리에 대한 글도 쓰고 버닝맨에 대한 글도 쓰고 하면서 올인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제가 이직 제안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들은 다 제가 만들었던 공연이에요. 제가 만들었던 공연인데 이것도 제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에게 온 기회였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스타트업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음악 스타트업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했고 오디티 스테이션이라는 뉴스레터도 만들어서 보내고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인데요. 음악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색깔이 되어서 나중에 저한테 제일 처음에 그 올인이라는 스타트업에 이직 제안을 주신 분이 저하고는 일을 해본 적은 없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우쿨렐레를 배우다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업계 15년 정도 선배였고 이분한테 왜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직 제안을 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애 중에 마케팅 하는 애 하니까 너가 떠올랐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퍼스널 브랜딩의 진짜 큰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케팅, 광고, PR, 브랜딩의 차이를 알려주는 장표예요. 마케팅은 메시지를 정해서 이거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광고는 이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반복해서 말하고 PR은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가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 나를 믿으세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반면에 브랜딩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상대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란 거. 이렇게. 근데 저는 음악 좋아하는 애 중에 마케팅 하는 애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에 되게 큰 힌트 같고 결국에는 마케팅은 소통이고 브랜딩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딩은 상대가 나를 먼저 알아봐 주는 거고 경험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붙은 저의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들이 저의 브랜딩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성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내가 던지고 싶은 좀 핵심 메시지가 있고
이게 이제 나의 타깃이 누구일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부족을 만든다면 이 질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혔을 때 브랜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좀 진정성 있는 브랜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키워드 정리하기 팁을 끼워 넣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돌이켜봤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제가 마케터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법들이 저한테 되게 그냥 익숙하게 녹아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키워드를 문장으로 합쳐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를 되게 좋아해서 아날로그한 취향을 가진 마케터, 이 문장도 정말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독립한 마케터의 일기를 지금은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쓴 콘텐츠나 나의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편이에요. 아날로그한 취향을 가진 마케터 아니면 독립한 마케터. 지금은 독립한 마케터로 여기저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작가 소개, 브런치 다 통일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키워드 다른 팁은 다들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걸 내 일이랑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하는 요리사 이렇게만 해도 되게 좀 여러 가지 색깔이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쓴 게 이제 글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시작하는 나의 사이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쓴 글이 저는 마케팅 관점의 글래스톤베리였고 그 다음은 이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융이라는 저의 별명이랑 아지트를 합쳐서 융지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융지트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주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사이드 구독자들은 사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냥 소속감이 왠지 모르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그 부족들 간에 뭔가 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붙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뭔가 정리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너무 나를 자랑하거나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고 억지스럽잖아요. 근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나도 이게 싫은데 내가 그런 걸 받았을 때 싫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게 도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여기에 괄호를 다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채식 식단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퍼스널 트레이너. 그러니까 그냥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라 이렇게 니치하게 만들면 베지테리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채식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실수록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체적으로 일하면서 원하는 인생 만들어 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브랜딩하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이게 진짜 너무 구체적이고 예전 같았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돈 번다고 하면. 근데 저는 이걸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후기가 좋아서 감사하게 지금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다능인들한테 저도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일과 삶에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